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어떤 것인지 그 진상이 드러난 것, 이것에 대한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다양한 정치적 의견은 당연히 공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어떤 부정선거,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심증만을 가지고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구호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어떤 국민들 여론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의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재선거의 구호든 이런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든 이게 굳이 여론을 몰아야 해결될 일일까요? 저는 정치권이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모이는지 모양을 보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방향성을 결정하고 표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게 바로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당을 떠나서 이견이 없는 부분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또 하나는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장도혁 대표보다 돋보였던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당선이 된 이진숙 의원이 가장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참석을 하고 떠났던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일반적인 국민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가 국민들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연호를 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국민들을 위한 자리이고 국민들과 함께 민의에 공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만 하고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인물은 김은혜 의원입니다. 김은혜 의원도 이런 절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특검법을 발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됐던 인물이 또 한 분 계신데 저는 배현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했고, 초반에는 서울시에서의 투표용지 부족이 가장 큰 이슈였죠. 지금 어제는 전국 100개 이상의 투표용지 부족을 이야기를 했지만 초반에는 서울시 내, 그것도 송파구에서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발걸음조차 하지 않고 국회의원 단톡방 내용을 찍어서 공개한다거나 그런 식의 추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누적하는 아주 안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 주말에 취재한다고 집회 다녀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정치적 구호 외치지 말라는 게 결국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주겠다, 국민들 여론은 이렇다,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외견상 어떤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특정 정파가 모였다, 특정 세력이 모였다, 이런 시각에 대한 경계심이 저도 취재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해 보이려는 그런 자정작용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걸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러면 그동안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도한 언론의 잘못인 겁니다.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들이 기본적으로 모인 이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런 왜곡된 프레임을 씌울 이유가 없겠죠. 그럼 씌우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그 공간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가령 해외 집회 같은 경우에는 구호 통제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의회 선진국이나 정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집회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구호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여전히 유권자들 또는 국민들이 일종의 자기 검열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서로 다른 관점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것, 부정부패한 선관위가 지금까지 어떤 부패한 짓들을 저질렀는가, 그 실체가 드러난 것, 그리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어떤 것인지 그 진상이 드러난 것, 이것에 대한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다양한 정치적 의견은 당연히 공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어떤 부정선거,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심증만을 가지고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구호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어떤 국민들 여론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의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치적 구호가 핵심적인 가치에 우선적으로 띄어야 되는 것은, 이전엔 그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그랬었지만 여러 어떤 그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정치 집단이 모였으나 그 각각의 그 정치 집단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강조하는 문구를 최대한 배제하고 오로지 박근혜 탄핵 또는 하야만을 외쳤던 것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를 구심점으로 해서 정말 많은 국민적 여론이 모였던 것인데 지금과 같이 참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또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보다 더 이 그 시위의 성격이 축소되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이제 모였던 분들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에 생각은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뭐 재선거의 구호든 이런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든 이게 굳이 여론을 몰아야 해결될 일일까요? 저는 정치권이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모이는지 모양을 보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방향성을 결정하고 표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게 바로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현상도 부정이라는 단어, 그 금기어 하나 설정해놓고 선관위에 대한 언급조차 기피하게 만들고 선관위를 성역화했던 모든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동조해서 만든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동조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저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선관위가 수많은 비리가 있었어요. 가족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1200여 건의 채용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핑계라고 원래 가족기업이다, 관행이 그렇다, 세상에 국민 세금 받는 조직이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에게 으름장을 놓았었기 때문에 당을 막론하고 저는 그동안 그런 금기어를 설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을 미치광이로 몰아갔던 모든 기득권들이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당을 떠나서 이견이 없는 부분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또 하나는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왜냐하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어떤 국민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국민협의체 논의할 수 있는 논의협의체를 출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기존의 어떤 여러 정치적 문법에 따라서 뭐 기득권의 어떤 언어에 따라서 뭐 국민의 어떤 의사를 뭐 곡해했다. 사실 이런 걸로 출발하기에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그 국민들의 시선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총론을 좀 모으는 과정들을 이제라도 좀 그 정당을 좀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 어떤 이 방향성을 온전히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공격적 프레임, 그러니까 정략적 프레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전략적,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본인들도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그 당권 경쟁 때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런 어떤 국민적 분노, 의사 표명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국민의힘이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 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이슈를 장동혁 대표의 어떤 대여 투쟁 수단 이렇게 잘못된 것이죠. 네, 쓰이는 것에 대한 경계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보다 돋보였던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당선이 된 이진숙 의원. 이진숙 의원이 가장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참석을 하고 떠났던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일반적인 국민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가 국민들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연호를 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국민들을 위한 자리이고 국민들과 함께 민의에 공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만 하고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인물은 김은혜 의원입니다. 김은혜 의원도 이런 절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특검법을 발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즉각적으로 이제 법안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냈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었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됐던 인물이 또 한 분 계신데 저는 배현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했고 초반에는 서울시에서의 투표용지 부족이 가장 큰 이슈였죠. 지금 어제는 전국 100개 이상의 투표용지 부족을 이야기를 했지만 초반에는 서울시 내 그것도 송파구에서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발걸음조차 하지 않고 뭐 국회의원 단톡방 내용을 찍어서 공개한다거나 그런 식의 추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누적하는 아주 안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짚어보고 싶고, 장동혁 대표 역시 저는 이 선관위 이슈에 대해서도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치인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 개편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역시 권력 개편이 저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걸 수단화 삼는다고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왜곡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원내대표 재선출 과정이라거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다면 가장 큰 것이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통솔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원칙이나 기준,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상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의아한 여러 가지 그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당시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나 잡음을 만들었었고요. 서울시를 다시 예로 들자면,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상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었고, 다른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1위 후보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재선을 도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후보를 그대로 공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후보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공관위의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도 당시에 반박을 했었고,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가 박민식 후보였다면 빠르게 공천을 해서 하루빨리 하정우 후보와 1대1 구도를 형성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지연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선을 할 필요가 없는 경선을 하고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그 사이에 한동훈 후보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 표출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별개 이슈로 봐야지 엮어서 볼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근데 다만 하나 더 붙이면 장동혁 대표가 음모론적인 것만 진짜 좀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이번에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승복선언을 빨리 한 거 아니냐, 갑자기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는 음모론을 갖다 붙이는 순간 그 정치적인 명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 장동혁 대표가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결국은 이 음모론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메시지를 자꾸 내는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